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대지의 펄벅, 데미안의 헤르만 헤세, 황무지의 엘리엇,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그리고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한국 문학가 한강.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수상자입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선 순간이기도 하죠. 오늘 뉴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선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이 됐다. 소식 김태욱 기자입니다. 스웨덴 왕립 할리먼의 문이 열리고 사무총장이 나와 발표합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쓴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입니다. 변방의 언어인 한국어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최 측은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또 전형적이지 않은 독특한 인식의 실험적 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he has a unique awareness of the connections between body and sou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갑자기 전해진 소식에 한 작가는 놀랐다는 말을 5번 반복했지만 특유의 담담함은 여전했습니다. I don't drink, so Okay. I'm going to have tea with my son and I will celebrate it quietly. 노벨 문학상 역대 121번째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한 작가.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대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인으로는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쾌거이기도 합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 약 14억 3천만 원과 메달 그리고 증서가 수여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1970년생, 아버지도 오빠도 작가인 문인 집안 출신입니다. 공상을 즐기던 소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기까지 인간의 폭력성을 심오하게 다루는 작가 한강은 누구인지 김호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소녀가 작가 한강입니다. 가족들은 한 작가가 어린 시절 캄캄한 방에서 공상을 즐기고 책 속에 빠져 사는 등 남달랐다고 말합니다. 커서는 연세대 국문과에 진학했는데 당시 가르쳤던 스승 역시 그녀의 글은 독특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때 그 한강 시를 읽으면서 한 얘기는 일종의 무당 같은 그런 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생경하지 않고 머리로만 쓴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을 쓴 한승원 작가, 오빠는 유령 등을 펴낸 한동림 작가로 글의 피가 진하게 흐르는 겁니다. 2005년에는 이상 문학상을 받았는데 한국 문학사상 최초로 아버지와 딸 모두 수상하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한 작가는 대학 졸업 후 24살의 나이에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고 1994년 신춘문예의 단편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만큼 친척들로부터 5.18과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접했던 그녀. 그래서도 기억과 상처, 인간의 폭력성을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 부커상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을 읽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한국 문학 작품들이 계속 소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노벨 문학상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5년 전 작가 한강은 언론문화부분 인촌상을 수사했는데요. 이 작가 50대가 전성기니 뒤돌아보지 말고 글을 써달라는 이 독자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멋지게 그 약속을 지켜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승현 기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전성기가 50세부터 60세 정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동안 책을 계속 써달라고. 지난 2019년 인촌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는 독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합니다. 10년 동안 뒤돌아보지 말고 책을 계속 써달라. 그 부탁대로 한 작가는 10년 이상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쓸 수 있을 만큼의 글을 쓰고 더 허락된다면 더 쓰면 좋겠죠.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10년이면 운이 좋으면 한 3편, 운이 나쁘면 한 2편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울 때의 경험을 삶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계속 밀어주는 줄 알고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 놨다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면 이제 제가 스스로 균형을 잘 잡고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약속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러 50 중반에 들어선 한강 작가. 이젠 한강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저의 삶이 흘러가 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책 한 권이 아니라 작가의 작품 전체를 보고 선정합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죠. 자, 한강이 쓴 책들인데 이 중 작가 한강이 가장 추천하는 본인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2021년 출간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추천했습니다. I think every writer likes his or her most recent book. The start could be We Do Not Part. 작별하지 않는다는 1948년 제주 4.3 사건이 배경입니다. 주인공이 제주 친구 집을 방문하며 친구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되짚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으로 한 작가는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한 작가는 자신의 작품 흰과 채식주의자도 추천했습니다. Which is very personal book because it is quite autobiographical. 2007년 출간한 채식주의자는 한 작가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로 만든 작품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 부커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시켜 폭력성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출됐다는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지난해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 유해도서로 선정돼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가족 간 불륜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적합한 조치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유해도서 지정이나 폐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사실 그동안 수준 높은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못 타온 이유, 언어의 장벽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그 벽을 넘었습니다. 놀라운 건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는데요. 이 단순한 번역이 아닌 번역 문학을 이뤄냈다는데 이 원래 한글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문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I'm lucky to have met Deborah as my wonderful translator, my friend. 지난 2016년 작가 한강은 채식주의자의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와 맨 부커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영국 국적의 스미스는 2009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뒤 한국 문학 번역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어 독학 3년 만에 채식주의자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작가의 문체에 매료된 스미스는 홍보 출판까지 도맡았습니다. It's one of those books where you can see sort of what's distinctive about Korean literature. 스미스는 한 작가의 섬세한 문체를 잘 살려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라고 압축된 표현을 여러 단어로 풀어 설명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듯 문장으로 적힌 말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얼굴과 발을 발로 바꾼 것처럼 일부 뜻이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면서 오역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작가는 소설을 전달하는 데 결정적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작에 충실하되 현지 독자들이 내 나라 작가가 쓴 문학 텍스트처럼 편리하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된 번역. 스미스가 세운 출판사 틸티드 엑시스 프레스는 SNS를 통해 노벨상 수상은 번역문학의 엄청난 승리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역사에 남을 일이죠. 아는 기자, 문화스포츠부 이현용 차장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우리는 뛰어난 줄 알지만 이 노벨위원회가 한강 작가를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스웨덴 할리먼의 설명 들어보시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전에도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이런 평을 받아왔습니다. 이 섬세한 감수성, 치밀한 문장, 역사적 아픔의 위로. 이번 노벨상 선정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 문학 전문가들을 좀 취재를 해봤을 텐데 작가 한강만이 쓸 수 있는 뭔가 독특함, 강점 뭡니까?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이야기 소년이 온다 속 문장인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다는 비유로 남겨진 자들의 절망을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채식주의자 역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간결한 문체로 쉽게 읽히게 해서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건 평가단은 심사단이하고 심사단은 외국인이에요. 이걸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잠시 준비한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스웨덴 할리먼의 후보 선정 일정인데요. 본격 심사 전에 공인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는데 그러려면 세계인들에게 두루 읽혀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미묘한 미적 감수성을 잘 전하기 위해선 그만큼 번역이 잘 돼야 합니다. 스웨덴에서도 4권의 책이 발간된 것을 포함해서 한강의 소설은 28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76종으로 출간됐습니다. 함께 작업한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소주를 코리안 보드카가 아닌 소주 그대로, 또 형과 언니도 그대로 써서 한국어의 맛을 살렸다는 평입니다. 이런 번역이 가능해진 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한류를 타고 세계화된 영향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 3대 문학상인 영국의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 수상으로 이어졌고 노벨상 수상 후보로도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어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놀란 것도 있지만 우리도 예상을 사실 잘 못했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과 그 노벨상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발표였던 것 맞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은 워낙 비밀리에 선정되는 탓에 후보조차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팅 사이트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호주 소설가 제럴드 머레인이 베팅률 4.5배로 가장 높았고요. 중국 작가 찬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한국에선 고은 시인이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작가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고은 시인이 유력했던 만큼 한동안 이 시기가 되면 고은 시인 자택에 취재진이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곤 했는데요. 언젠가 한 작가도 노벨상을 탈 거란 예상은 있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였던 만큼 그 바람이 이렇게 빨리 이뤄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덕분에 전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용 차장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는 딸이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서 주검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냐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씨.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집필한 문학가입니다. 기자로부터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화를 해왔어요.
따님 수상 소식을 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혹시 가짜 뉴스 듣고 속아서 전화하는 거 아니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즐겁다기보단 갑작스럽고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노벨상은 작가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보고 결론 내는 만큼 딸의 차례는 오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장이라든지 아름다운 세계를 포착했기 때문에 그 후세대에게 상을 줬다. 우리 강희한테 준 것은 그 한림원의 심사위원들이 사고를 친 거다. 한 씨는 한강 작가에 대해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 한 작가가 기자회견 등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치열해 갖고 날마다 그 모든 죽음이 실려 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그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그야말로 한강 신드롬입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작가 한강의 책을 사려는 독자들이 일제히 몰린 거죠. 지금 대형 서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보인 기자, 퇴근길인 지금도 서점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을 모아놓은 대형 서점의 특별 판매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문학상 수상 소식이 이어지면서 퇴근 시간 이후인 지금까지도 책을 구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은 오늘 오전부터 갖다 놓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 작가 작품이 차지했습니다. 책 사고 싶어서 점심시간 되자마자 이제 바로 뛰어왔습니다. 판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판매량은 451배나 늘었습니다. 한 작가가 운영하는 독립책방에도 평소보다 많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역시나 마감이 됐다 그래가지고 안타깝지만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작가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책을 고르셨을 것 같아서 여기 책방에 와서는 항상 그냥 뭐든지 믿고 구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4시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책은 다 떨어졌어요. 한 작가의 자택 앞에도 수상을 축하하는 꽃다발이 곳곳에서 배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대형 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을 기대했던 일본에서도 아시아 첫 여성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서점에서는 문을 연 지 30분 만에 한 작가의 일본어 번역책들이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문학과 출판을 좋아해 노벨 문학상에 관심이 많은 일본. 해마다 일본의 대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벨상 수상 여부가 큰 관심입니다. 이웃나라 한국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반갑고 놀랄 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日本人としてはちょっと残念ですけど、その韓国の女性の作家さんもすごいおめでとうというか。図書館で働いてるんですけども、すごくハンガンさんの本出ますし、同じ女性としてなんか嬉しいです。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면에 한국 작가의 첫 수상이라며 상처 입은 사람들과 그 영혼 회복을 시적이고 섬세한 글로 엮었다고 평했습니다. 일본에선 2011년 채식주의자가 처음 번역 출간돼 2만 부 정도 팔렸고 2016년 맨부커상 이후 다른 책들도 속속 번역됐습니다. 이곳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코너에 마련됐던 한강 작가의 일본어 번역책 50권은 오늘 아침 서점 문을 연 지 30분 만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출판사에는 번역본 주문이 밀려듭니다. 일본은 그 팩스로 주문이 오는데 300건 이상 팩스가 와 있어요. 일본 70대 독자의 편지에도 답장했던 한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글에서도 전해진다고 전합니다. 한강씨 고마운 게 그 편지지를 골라서 그분에게 직접 답장을 쓰셨어요. 따뜻하고 그 약한 사람을
힘을 주는 그런 분이죠. 각국의 언론들도 예상치 못했던 한 작가의 수상을 놀라운 일로 전하며 작품 세계와 생애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6일 만에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사실상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친문 측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친문 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문다혜 씨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뭐 어떻게든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죗값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윤 의원은 이에 앞서 인터뷰에서도 100번, 1000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채널A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 윤 의원을 통해 국민들께 마음을 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문은 오후엔 역공에 나섰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적발인데 대통령실 행정관 사건은 쉬쉬하고 다혜 씨는 금방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2시간 안 걸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시는 분은 언론 보도까지 40여일이 걸렸습니다. 경찰이 혹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사실을 흘리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청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친문계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은 원칙론자라 딸 일이라고 덮을 생각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 지키기만 하는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더 센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명계 의원은 괜히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이력까지 꺼내지고 있다며 여러모로 당의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 경찰청장이 나왔는데 문다혜 씨 사건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조지호 청장 징역형이 가능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문 씨를 어디서 조사할 거냐를 두고 청장 해명 소동도 있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해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의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 이를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다혜 씨 조사는 비공개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조사 장소 변경이 아니고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다혜 씨에 대한 여당의 질의가 이어지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야당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혜 씨를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발언 후폭풍이 셉니다. 야당은 물론 친윤계까지 그럼 법무부 장관일 때 뭘 했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자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법무부 장관 때 뭐 했냐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자초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도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탄핵 교훈 잊었나, 분열은 공멸 등 야당의 탄핵 공세에 빌미를 주고 보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인민재판과 같은 기준을 들이댄 것 자체가 사실상 자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승전 탄핵을 외치는 야당의 꾀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할 말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증거관계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여기만 여당 대표가 수사적인 검찰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 여론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했을 때는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소 여부는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인의 희망사항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 때 했던 여당 대표가 할 말이냐? 자, 내부 총질 아니냐? 한동훈 대표 측은 이런 여당 내 공세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에 마중을 나갑니다. 이어서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법무부 장관 했던 대표가 할 말이냐는 친윤계 공격이 성립이 안 된다고 받아칩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개별적인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식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대표가 장관이던 때와 지금은 법리적 상황도 달라졌다고 강조합니다. 공범 손 씨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해갖고 방조 혐의에 대해서 실형이 났단 말이에요. 어떤 그 환경적 변화, 법리적 판단의 변화가 있었었고. 한 대표의 내부 공격이 야당이 공세를 펴는 탄핵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에는 오히려 불기소되면 대통령의 타격이 더 크다고 맞받았습니다. 탄핵을 막기 위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게 된다면 그간의 야당이 주장했던 검사 독재 정권 프레임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방향을 명시해서 언급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내가 할 말을 하고 할 테니 우리 당을 한 번만 더 믿어주고 기회를 달라. 너무 막 이렇게 과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친한계 인사는 검찰이 기소하면 야당의 탄핵몰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여러 조건이 형성되는 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4개가 진행 중이죠.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대선 전에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느냐 이 질문에 헌법재판소 처장이 법률 효과상 그렇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경우를 가정한 질문이 나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겨냥해 물은 건데 구체적인 답을 내놓은 겁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라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기소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허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한 대표의 헌법 학점은 F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상황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 헌재 사무처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다음 주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첫날 투표율 평일이다 보니 다른 지역은 낮은데 유독 전남 영광군수 선거 투표율은 24.68%,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높습니다. 야권 내부에서 사활을 건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4시인데요. 평일인데도 30분을 기다려야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큼 투표소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야권 3파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4.68%로 2년 전 지방선거보다도 높습니다. 치열해요. 그냥 누가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된다, 여기서 된다, 여기서 된다 하고. 3파전 같아요. 아주 뜨겁습니다. 새로 영광 다시 만드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흘 연속 영광을 찾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박빙이라 당혹스럽다며 600표 미만 내에서 결정될 것 같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 정권을 심판하는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남에서 오히려 심판당했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조국혁신당 대표는 월세방을 얻고 한 달 살기를 실천 중입니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선거다. 과거와 달리 특정 번호를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은 바닥 민심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지호 5번입니다. 이석환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날 사전투표율은 전남 곡성이 20%를 넘겼고 인천 강화는 14%대, 부산 금정은 9%대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6개월 전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윤, 친한, 친명 다 포함됐는데요. 이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죠. 이들 중에선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과정을 수사해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혐의가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친 이재명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게시한 혐의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원들에게 육성 녹음 파일을 보내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1심 6개월, 2, 3심 각 3개월 선거법 선고 시한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 선고 결과가 나오면 내후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이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25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미국 50개 주 가운데 변수가 될 경합주 표심을 더스팟 50에서 취재합니다. 첫 순서는 경합주 중의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인데요. 초박빙인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이죠. 더스팟 50 최주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명운을 좌우할 펜실베이니아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경합주 중에 경합주로 꼽히는 이곳을 백악관 입성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 북동부의 펜실베이니아. 제조업 세태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곳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지난 8월 이후 각각 10차례, 7차례 이곳을 찾으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펜실베니아를 잡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펜실베니아에서만 1억 3,700만 달러, 우리 돈 1,800억 원이 넘는 선거 광고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대선 승리를 위해선 잃을 수 없는 곳입니다. We will win Pennsylvania. If we win Pennsylvania, we win the whole thing. It's very simple. 펜실베니아는 최근 4번의 대선에서 3번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에 불과했고, 최근엔 트럼프가 재역전하며 펜실베니아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위기를 맞은 해리스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펜실베니아로 출동해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I think that looking at strengthening our democracy, I think that she's the right pick. 트럼프도 질세라 펜실베니아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시골 지역을 찾아 공략하고 있습니다. I'm a Trump voter, but I can't say that to my family. I can't say that to my friends. And when he was a president, my pockets were good, right? 해리스의 블루홀 사수냐, 샤이 트럼프의 선전이냐, 펜실베니아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스파 도공 펜실베니아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괴물 허리케인 밀턴이 휩쓸고 간 미국 플로리다 모습입니다. 아이스박스에 매달려 있던 주민은 가까스로 구조되는데요. 현재까지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망망대해 위에 작은 점처럼 떠다니는 사람. 하얀 아이스박스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타고 있던 배가 난파돼 표류되다 해안 경비대에 발견돼 헬기로 구조되는 겁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던 14살 소녀는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주택단지 한가운데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고 위성에서는 주택들이 사라진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관통한 허리케인 밀턴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지만 시속 194km 강풍과 450mm가 넘는 폭우로 현재까지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가구나 사업장도 340만여 곳에 이릅니다. I never experienced nothing like this in my life. I'm very devastated from looking at how my place looked right now. It was very life-threatening. I feel like I was about to die. 지난달 말 허리케인 헐린으로 이미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는 이번 밀턴 상륙에 대비해 약 72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는 몇 주가 더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밤낮 없는 노동에 안전장치 없이 고충 작업까지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지난 7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북한 신의주 위화도의 수해 복구 작업 현장을 촬영한 걸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3인 1조로 삽에 줄을 연결해 흙을 퍼내고 포대를 직접 들어 옮깁니다. 노란색 포크레인은 주차만 돼 있을 뿐 작업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압록강에 바구니를 던져가며 물을 담고 한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수동식 물펌프도 보입니다. 홍수로 무너진 집 대신 새 아파트를 짓는 과정도 찍혔습니다. 15층이 넘는 높이지만 안전 로프를 한 작업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작업에도 조명이 부족해 어두컴컴합니다. 지난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한 달 반 만에 16층 건물 2개 동에 골격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재건 사업에 총력을 다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모든 건설자들이 배가 된 노력과 진정을 기울여 최단 기간 내에 살림집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결국 주민과 군인들이 총동원된 걸로 보입니다.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국의 60, 70년대와 같은 모습들인데 북한 경제의 열악한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전문가들은 영상에 나온 중장비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파악된다며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잘 도착한 운전자. 대리기사가 떠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 30대 넘게 부쉈습니다. 이 소식은 배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2열 주차한 차량 사이를 후진하는 SUV 차량. 그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더니 주변 다른 차량들도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범퍼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SUV 차량은 지하 주차장 1, 2층을 오르내리며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30대와 주차장 시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부딪혔으면 내려서 봤을 건데 바로 그냥 도망가더라고, 빠르게. 뒤에 범퍼가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주차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SUV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 30대 여성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으로 드러났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는 사람 깨워서 측정하고 대화가 자체가 안 돼요. 사적조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추후에 이제 조사를 다 해야죠.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대리 운전을 통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운전대를 잡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은행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체포했더니 별안간 경찰에게 엉뚱한 소리랍니다. 유명 영화 대사를 따라하는데 그 모습이 영상에 다 담겼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은행에 들어온 남성, 창구에 앉아 업무를 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일어나 돌을 던집니다. 유리문을 발로 수차례 찹니다. 빨리 불러라. 화분을 발로 차 부수고 유리문을 박살내고 난 뒤 자리를 뜹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인근 모텔로 들어가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격렬한 저항 끝에 경찰에 체포되는 남성. 수갑을 채우자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은 남성들 사이에 어르신하고 밥도 먹고 사람을 하고 다 했어. 유명한 영화 대사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남성은 50대 A씨. 정작 경찰서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본인도 그냥 거기서 본 거를 따라한 거라고 이제 우습게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려간 거라서 계속 들어줄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판단을 하고. A씨는 은행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난동을 피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비행기처럼 KTX도 마일리지가 쌓이죠. 공무원들 출장 때 기차표는 나라 돈으로 사는데 마일리지는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서울에 출장으로 온 공무원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들이 공무를 위해 탄 KTX 표값은 모두 세금입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쓴 KTX와 SRT 등 철도 운임 금액은 143억 원입니다. 이 KTX 표를 샀을 때 쌓이는 마일리지는 공무원이 그대로 챙겨가게 됩니다. 항공권과는 달리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상으로 KTX 끊는 것도 마일리지가 본인 걸로 똑같은 걸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제 규정은 제가 활동을 쓴 거랑 아무래도 같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제도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일리지는 역사 안에 있는 상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기차표 예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요 최소 5%만 잡아도 거의 7억 1천만 원 가량이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철도를 이용하는 출장은 당일 취소가 빈번해 마일리지를 일일이 관리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38개월 만에 긴축 정책이 막을 내린 건데요. 내수 부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가 막을 내린 겁니다. 하나는 지난해 1월까지 금리를 끌어올린 뒤 2월부터 역대 최장인 21개월간 동결해 왔습니다.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 우려에도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앉고 미 연준의 빅컷으로 금리 인하 부담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평균 15만 원 감소하는 셈입니다. 그 조달금리가 기준금리고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시중에 조달할 때 또 빌려줄 때 쓰는 금리는 또 떨어질 여지가 있겠죠.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끝도 없이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나선 고려아연이 주식 공개 매수 가격을 89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공개 매수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에도 영풍 MBK 파트너스 측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향후 5년, 10년 후에 아마 고려아연은 빈 껍데기만 남는 회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경영권 분쟁은 지난달 영풍 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주당 66만 원의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75만 원으로 한 차례 더 올리자 최 회장 측도 주당 83만 원을 내걸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틀 뒤 영풍 MBK 측은 똑같은 가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금감원의 경고 뒤 영풍 MBK 측은 인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늘 또 가격을 올린 겁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도 3만 5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축으로 꼽힙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양측의 가격 경쟁. 하지만 승패의 윤곽은 영풍 MBK 측 공개 매수 종료일인 14일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카페인 걱정 때문에 디카페인을 찾으시는 분들 이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무늬만 디카페인인 커피가 적지 않다는데요. 정성원 기자입니다. 카페인을 뺀 디카페인 커피가 최근 인기입니다. 생산량도 5년 사이 7.5배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3잔 이상 먹었을 때는 카페인이 부담돼서 카페인이 있으면 잠이 안 올까 봐. 그런데 일부 디카페인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카페인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카페인이 들어가요? 각 브랜드별로 살펴봤습니다. 기본 사이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메가커피 10.8mg, 이디야 12mg 등 10mg 이상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아메리카노 내 카페인 함량과 대비해 5에서 10% 정도 카페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미국은 97%, 유럽연합은 99% 이상 카페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90% 이상만 없애면 디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낮은 용량에서도 불안하거나 또 불면증이나 심박수가 빨라진다거나 소화불량 같은 이런 증상을 경험할 수 있고,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더라도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자동차, 테슬라 CEO 머스크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의 모습이죠. 그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청중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동시에 세워둔 차량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바로 탑승해 달립니다. 내부에는 운전자가 따로 없습니다. 통상 차량 안에 있는 운전대와 페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만든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이버캡 시제품입니다. The car's just going by with no people. And we have 50 fully autonomous cars here tonight, Cybercab. There's no steering wheel or pedals. 차 안에는 가로형 디스플레이만 있고 차 밖엔 사이드미러도 없습니다. 사이버캡 출시 가격은 $3만,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데
본격 양산은 2026년 시작될 전망입니다. We'll move from supervised full self-driving to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here the car you could fall asleep and wake up at your destination. 인파들 사이로 사이버캣보다 더 큰 차량이 서 있습니다. 역시나 운전을 위한 도구는 없습니다. 화물을 운반하고 최대 20명까지 태울 수 있는 로보밴입니다. 이날 행사에선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 버전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옵티머스는 참석자들에게 음료를 만들어 건네주거나 무대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행사 후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기술 공개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감 소식인 것 같은데, 자, 옛날에 101명이 경쟁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긴 했어요. 네. 그럼 누가 픽 선정하는 겁니까? 네, 바로 민주당이 픽한 증인 101명의 이야기입니다. 법사위가 오늘 1명을 추가로 의결하면서 그동안 101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모두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증인 추가 출석 요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증인은, 노소영 증인은,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채택을 안 하고 민주당 측 증인만 민주당 것만 했다 그러는데 100%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와, 저렇게 증인이 많은데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한 명도 채택이 안 됐어요? 여당이 신청한 30여 명의 증인 중에요. 이 민주당과 공동으로 신청한 장시호 씨 등 3명만 채택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저 101명은 이제 법사위 얘기만인데 다른 상임위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야당 의원이 많긴 하지만 단 한 명도 안 받아주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 출석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내려오는 동행 명령장도 발부된 8명 모두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었는데요. 그중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검사도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동행 명령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계십니까? 여기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의원 6명은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의원이 또 외나무 다리에 섰어요? 네, 3년 전 전당대회 때 두 사람 맞붙었는데요. 이 다시 또 맞붙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명태균 씨였습니다. 나 의원이 먼저 공격했는데요. 명 씨의 말대로 이준석 후보와 치룬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 연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시 전당대회 때 의외의 현상이 있었다. 뭡니까 그게? 3년 전 전당대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나 의원 주장에 따르면요. 초반엔 본인이 1위였는데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 의원이 이긴 여론조사를 내보내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원이 이 명 씨의 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 명태균 씨와 이런 여론조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사람의 여론 작업에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뭐 명 씨와 이 의원은 서로 아는 사이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 의원은 어떤 조사가 잘못됐고 누가 왜 그 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면서 선거지고 떼쓴다, 부정선거론자 초기 증세라면서 비꼬았습니다. 이 의원이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3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거 생각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후보인데 그때 누가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내가 졌어. 명태균 씨 사건이 여러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네. 여양 의원들 웃고 있는데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 덕분에 같이 뭐 뭉쳤습니까? 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죠. 싸움 주고받던 국감장도 한강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잠깐만, 그게 박수 한번 주세요.
가까이 저으면서 신동욱 이어 사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다시 있을까 싶어요. 원장님적 감수성이 대단하십니다. 한때 저도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온 사무실 떠나가 한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훈훈한 국감장 정말 오랜만인가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제2의 한강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학문 분야로 볼 때 대부분 이공계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다라고.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정쟁으로 가득한 국감장을 모처럼 통합의 장으로 만든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국회에서도 일어났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의 뜻을 기리는 38회 인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4개 부문 수상이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문은 홍정길 미랄복지재단 이사장, 언론문화부문은 연극배우 박정자 씨가 수상했습니다. 인문사회부문은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과학기술부문은 권인소 카이스트 교수가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가을색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청색을 뽐내던 뎁사리도 붉게 물들어서 가을 정취를 풍기는데요. 이번 주말 가을나들이 가기 좋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로 크겠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마스크를 쓰는 등 호흡기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전반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13도, 강릉 14도, 전주도 13도 등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5도, 부산 26도로 활동하기 좋습니다. 다음 주엔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길게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흔히 현재의 정전, 미래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인류가 기릴 만한 위대한 작품이라는 뜻일 텐데요. 그런 노벨문학상이 드디어 한국어로 쓴 한국인의 이야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BTS가 빌보드를 정복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한 시대, 그리고 한강의 소설이 세계인의 고전이 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다. 뉴스에 마칩니다.